도클립이 선정한 첫 번째 책, 로리 작가의 긴긴 밤 읽어보겠습니다. 코뿔소 노든의 말년은 극진한 대우를 받는 왕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노든 자신은 한시도 쉬지 않고 붙어있는 인간들과 그의 몸을 찔러대는 바늘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든을 보러 왔다. 그들은 노든을 졸졸 쫓아다니며 노든이 언제 무엇을 먹는지를 확인했고 노든의 기분이 어때 보이는지 살피고 노든이 기운이 없을 때에는 다시 기운이 나도록 약을 주었다. 그들은 노든이 얼마나 먹고 얼마만큼 잠을 자는지를 알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알았다. 사람들은 노든에 대해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들이 노든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노든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다. 온 세상이 노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노든의 처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슬픈 것은 노든 자신도 그의 처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코끼리 코였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긴 코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노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그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곳에는 나이든 코끼리들이 몇몇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어린 코끼리들이었다. 어린 코끼리라고 해도 코뿔소인 노든보다 덩치가 훨씬 컸다. 코끼리들은 먹는 일, 씻는 일, 서로를 돌보는 일, 거의 모든 일에 코를 사용했다. 반면 코뿔소인 노드는 사용할 긴 코가 없었다. 파리를 쫓을 때 펄럭일 큰 귀도 없었다. 노드는 그저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코와 귀가 덜 자란 줄로만 알았다. 코끼리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너만 했을 땐 그랬어. 조급해 하지 마.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빨리 나이를 먹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노든의 코와 귀는 자라지 않았다. 대신 뿔이 있을 뿐이었다. 노든은 어렴풋이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노든의 코나 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무리가 따르던 할머니 코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곳으로 온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노드는 한참이 지나 뿔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쯤 그곳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을 잃은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곳이다. 왜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뿔소 한 마리를 보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노드는 허기질 일도 없었고 우연과 마주칠 일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언제나 코끼리들이 함께 있었다. 코끼리들은 긴 코가 없는 노든에게 코로 흙이나 물을 뿌려주고 높이 자란 나뭇가지를 꺾어주기도 했다. 노든은 코끼리들과 함께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날이 저물면 서로 등을 맞댄 채 잠이 들었다. 노드는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했다. 코끼리는 강했다.
마음만 먹으면 바람보다 빨리 달려서 상대를 받아버릴 수도 있었고, 물소 10마리보다 무거운 몸통으로 상대를 깔아 뭉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무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내면 그것은 곧 싸움으로 번졌고, 싸움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다. 코끼리는 스스로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이 코끼리들의 지혜였다. 노드는 현명한 코끼리들이 좋았다. 한 번은 늘 고아원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까마귀가 노든과 닮은 코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다. 노드는 자신과 닮은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다. 까마귀의 말에 따르면 그들도 노든처럼 아카시아 잎을 먹고 진흙을 몸에 바르고 콧불을 나무 기둥에 긁는다고 했다. 노드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그들을 궁금해했지만 이내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에겐 코뿔소보다 코끼리가 훨씬 더 친근했고 언젠가 멋진 어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면 자연스럽게 늠름한 코끼리가 그려졌다. 코뿔소로 태어난 그는 그렇게 코끼리로 살아갔다. 하지만 코끼리 고아원의 모든 코끼리의 안식처인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 코끼리처럼 코끼리 고아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코끼리도 있었지만 다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코끼리도 있었다.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했다. 사람들은 어린 코끼리가 어느 정도 자라거나 부상해서 회복하면 사방이 철망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데려가 탕, 탕, 탕 큰 소리를 내면서 찌릿찌릿한 막대기로 찌르고 무섭게 굴었다. 그러다가 다시 상냥하게 돌아와 방금 전까지 괴롭히던 코끼리에게 먹이를 건넸다. 그러면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코끼리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연기를 했고 고아원에 남고 싶은 코끼리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먹이를 먹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것만을 보고 믿는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테스트로 코끼리를 시험했지만 코끼리는 언제나 심사숙고 끝에 스스로의 앞날을 직접 선택했다. 노든에게도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드는 늘 선택의 날이 오면 고아원에 남는 쪽을 택하리라고 생각해왔다. 여생을 이곳에서 보낸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 들어오는 어린 코끼리들을 돌봐주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노드는 생각이 많아졌다. 그에게는 긴 코 대신 뿔이 있었고 왜 자신에게 뿔이 있는지가 궁금했다. 전에 까마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고아원 밖으로 나가 다른 코뿔소들을 만나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드는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고아원에 남는 것을 주저하는 스스로가 한심했다. 그는 코끼리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했다.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뇌었다. 마음을 다잡은 노드는 할머니 코끼리에게 고아원에 남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테스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코끼리 고아원에 남고 싶은 마음과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코끼리답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가 코끼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와닿았다. 코끼리로 태어났으면 모든 게 쉬웠을 것이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코끼리들이 긴 코를 천천히 흔들며 노든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만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다음 날 테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든을 바깥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코끼리들이 코끝으로 노든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를 잊지 마. 몸 조심해. 그동안 고마웠어. 때가 오면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고아원에 있는 코끼리 하나하나가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노든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노드는 코끼리들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했지만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다. 나는 언젠가 노든에게 그때 고아원을 나오기로 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훌륭한 코끼리는 후회를 많이 하지. 덕분에 다음 날은 전날보다 더 나은 코끼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예전 일들을 수없이 돌이켜보고는 해. 그러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때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도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야.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다.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가끔씩 노든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풍경들이 있었다. 저 멀리서 몰려오는 시커먼 먹구름이라든가 그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변의 풀들이 반짝이는 광경, 하늘에서 떨어지는 첫 빗방울이 남긴 자국, 그리고 키가 큰 풀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에 노드는 압도되었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다. 한 번은 태양이 땅에 가까워지자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나무와 땅의 윤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노드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모양의 검은 윤곽을 발견했다. 검은 윤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되었다. 저 멀리서 줄지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혼자서는 코뿔소가 될 수 없었다. 노드는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뿔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코뿔소들이 있어야만 했다. 다른 코뿔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든을 코뿔소답게 만들었다. 노드는 훌륭한 코뿔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드는 아주 가까이서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노든처럼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코뿔소였다. 그 코뿔소와 노드는 가족이 되었다. 노드는 아내를 훌륭한 코뿔소라고 말하곤 했다. 먹을 것이 많은 방향을 찾는 방법도, 마실 물을 찾는 방법도,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도, 포근한 잠자리를 찾는 방법도 전부 아내가 알려준 것들이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보고 아내는 엉뚱하지만 특별한 코뿔소라고 불렀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세 마리의 코뿔소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다. 풀이 높게 자라 초원을 누빌 때도, 나무 기둥에 콧불을 문지를 때도, 그들에게 낮잠을 잘 때도 노든 곁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가끔씩 노든과 아내는 코를 맞대고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내의 코를 발로 차기도 하고 노든의 콧불에 옆구리를 긁어대기도 했다.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면 훌륭한 진흙구덩이를 찾아 달빛을 받으며 목욕을 즐겼다. 거기에 보슬보슬 비까지 내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노든은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아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든은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날도 둥근 달이 높게 뜬 밤이었다. 노든의 가족은 넓은 진흙구덩이를 찾아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노든의 딸은 잔뜩 신이 나서 달려가더니 진흙에 드러누워 등을 문질렀다. 노든과 아내도 뒤따랐다. 때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코뿔소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노드는 긴장해서 자세를 고쳤다. 오른쪽 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노든의 가족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잠시 후 비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커다란 트럭과 인간들을 비추었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만 보아왔던 인간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어리둥절했다. 그들에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났다. 그게 총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탕 하는 소리가 진흙구덩이 주변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아갔다. 아내는 훌륭한 코끼리가 아닌 훌륭한 코뿔소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노든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아내는 벌써 저 앞에서 트럭과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뿔을 휘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인간들 쪽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다. 아내가 휘청거렸다. 노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다. 노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노든은 괴성을 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다. 노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다. 그는 인간들을 몰아내려고 더 사납게 날뛰었다. 그렇게 무섭기는 처음이었다. 인간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저 멀리 도망갔다. 노든들은 인간들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트럭과 총을 든 인간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진흙구덩이 쪽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란 노든이 뒤를 돌아보았다. 인간들은 비열한 작전을 썼다. 한 무리는 노든을 유인해내고 그 틈에 진흙구덩이에 숨어있던 또 다른 무리가 아내와 딸을 덮친 것이다. 노든은 온 힘을 다해 진흙구덩이를 향해 달렸다. 인간들은 총을 쏘며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트럭과 함께 멀어져 갔다. 노든이 진흙구덩이로 들어왔을 때 인간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달빛은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비추고 있었다. 진흙구덩이는 코뿔소의 피로 가득했다. 노든의 딸은 몸 여기저기 총알이 박힌 채 진흙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든은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는 뿔이 깊게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든은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얼마 후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지나다가 진흙구덩이에서 죽은 코뿔소 2마리와 함께 누워있는 노든을 발견했다. 그들은 노든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노든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영양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다시 마취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본 곳에 와 있었다. 주변에 쇠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그 앞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다. 파라다이스의 동물원의 새 친구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그는 노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앙가부라는 이름의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앙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노든은 앙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려고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그럴 때마다 앙가부가 슬그머니 옆으로 와 노든을 깨워주었다. 낮에 심술을 부리니까 밤에 악몽을 꾸지. 너랑은 상관없잖아. 저리 가. 내버려 둬. 악몽을 안 꾸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긴 한데 말이야.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시험 삼아 오늘 나한테 바깥 세상 얘기나 들려줘봐. 이봐, 나는 여기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같은 코뿔소끼리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 좀 들려줘. 노드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숨을 쉬는 매 순간 화가 나 있었고 다 부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앙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코끼리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저녁은 정말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낮에는 사납게 인간들을 노려보고 밤에는 앙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앙가부는 노든이 바람보다 빨리 달렸던 얘기를 가장 좋아했다. 매번 똑같은 얘기했지만 앙가부는 질리지도 않고 또 해달라고 졸랐다. 그럴 때가 있어. 가족들이랑 아카시아 잎 실컷 먹고 어슬렁어슬렁 머리 위까지 높게 자란 풀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 풀숲이 끝나고 탁 트인 초원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이 나서 내달렸어.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을 하는 거야. 그때는 바람보다 빨리 달렸지. 우와, 나도 한 번도 내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기서는 알잖아. 그런데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지? 궁금하긴 하다. 가로막힌 것이 없는 데서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기분이라? 앙가부는 동물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한 노든을 존중하면서도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동물원 사람들이 우리에 들어오면 노드는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돌진할 자세를 취했는데 그럴 때마다 앙가부는 지금은 건초를 주러 온 것이다. 지금은 청소를 하러 온 것이다. 설명해주며 노든을 달랬다. 덕분에 노드는 동물원 사람들을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까지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여기 살았잖아.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안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복수? 응, 복수. 내 딸과 아내를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 동물원부터 다 부수고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아무도 여기서 나간 적이 없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노드는 쇠 울타리 가까이로 다가갔다. 사실 쇠 울타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군데군데 굵은 철봉을 박아놓고 그 사이를 가는 막대와 철사로 막아놓은 모양이라서 허술한 철사 울타리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동물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쪽은 유독 녹이 슬고 낡아 보였다. 불가능하지 않아. 노든이 양가부를 보며 말했다.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며. 나를 믿어봐. 안가부는 노든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거 해보지 뭐. 오늘은 많이 먹고 푹 자두자고 내일은 힘이 많이 써야 할 테니까. 노든과 안가부는 탈출 생각에 투근거려서 깊이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둘은 평소보다 많이 먹어두었다. 그날따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한참이 지나서야 밤이 찾아왔다. 동물원에 안내방송이 나오고 구경꾼들과 동물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노든과 안가부는 둘만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시작해보자고. 먼저 노든이 울타리 출입문 쪽을 겨냥하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노드는 숨을 들이쉬고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 온몸을 던졌다. 그러자 노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사가 늘어지면서 징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뒤이어 안가부가 울타리 앞에 섰다. 이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사육사들과 장난을 치고 놀았던 것 빼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고, 어서! 노든의 재촉에 안가부는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안가부는 발 구르기도 어설펐고 조준마저 빗나가서 출입문을 약간 비켜간 곳에 부딪혔다. 하지만 울타리가 오래된 덕분인지 안가부의 몸에 짓눌린 철사들이 팅팅팅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흥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노드는 재빨리 다가가 안가부를 진정시켰다. 쉿!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두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났다. 사육사가 코뿔소 우리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가와 기울어진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노든과 안가부를 우리 안쪽의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둘이 나가서 못하도록 그물망을 쳤다. 두 코뿔소는 옴짝달짝 못하고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안가부가 중얼거렸다.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했으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탈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고 코뿔소는 새 울타리로 바뀌었다. 다시는 탈출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더 높고 더 튼튼한 철조망으로 노든과 안가부는 한동안 말없이 풀이 죽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노든을 안가부가 깨웠다. 이봐, 사실 너한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하나 있었어. 탈출에 성공한 애가.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가부를 바라보았다. 안가부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8번 구역의 플라밍고야. 사육사들은 개가 사라진 줄로 몰랐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플라밍고 수를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다는 거야. 개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들리는 말에 따르면 개가 정말 멀리 도망갔고
동물원 표식을 다리에 단 채로 가족을 만들었대. 사실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노드는 안가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안가부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해보자. 그때 노드는 안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이었다. 노드는 다시 철조망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새 철조망은 높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예전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틈나는 대로 철조망을 물어 뜯어서 이음새 여기저기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 놓고 둘이 동시에 달려든다면 해볼만 했다. 노든과 안가부는 며칠 동안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동물원 사람들에게 끝까지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이 기회였다. 동물원 사람들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면 모두 지쳐서 일찍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종 계획은 이랬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날마다 철조망을 조금씩 뜯어내고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 철조망의 가장 약한 부분인 출입문 쪽을 향해 노든과 안가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다. 세 번 안에 끝내야 돼. 노든이 거듭 강조했다. 노드는 안가부에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방법과 발을 구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안가부는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을 위해 노든에게 당부했다. 여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러 가든 뭘 하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부탁이니 심술궂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노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까지 얌전하게 지내기로 안가부와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노드는 마침내 아침에 눈을 뜨면 화를 내는 것 말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두 코뿔소는 매일매일 계획을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잘근잘근 철조망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러 와 주기를 바라며 잠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저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 주사를 놓았다. 노든은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안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노든의 다리는 정말 별게 아니었다. 그는 밤사이 주사 한 달을 맞고 다음날 아침 일찍 물 안개가 가시기 전에 안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가부였다. 나중에 듣게 된 바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동물원에 뿔 사냥꾼이 들어와서 안가부의 뿔을 잘라갔다고 한다.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드는 살아남은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동물원 사람들이 노든의 뿔을 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뿔소 뿔은 적당히 잘라내기만 하면 다시 자란다. 그러니까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안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편말이 걸려 있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 그 무렵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펭귄 우리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알이 발견된 것이다. 펭귄들은 새끼를 키우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데 아무도 품지 않는 알이 발견된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동물원 관리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일단은 펭귄 부모가 다시 알을 품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을 그대로 놔둬보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알은 온기가 식어버리면 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펭귄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펭귄들은 알을 두고 수군거렸다. 원래 펭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처음 보는 곳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알은 무엇인가 불길한 구석이 있었다. 펭귄들이 익숙하게 보아온 알은 깨끗한 하얀색이었지만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음 치쿠와 윈보가 나섰다. 왜 치쿠와 윈보가 버려진 알을 품기로 마음 먹었는지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동물원에 새로운 펭귄이 들어올 때마다 펭귄 우리를 안내해온 치쿠와 윈보가 새 식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알을 다가갔다는 얘기도 있고, 유난히 쌀쌀했던 어느 날 밤 둘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두 젊은 아빠는 걱정도 많았지만 걱정보다는 알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쉬지 않고 알에게 말을 걸었고, 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아침에는 치쿠가, 점심에는 윈보가, 저녁에는 다시 치쿠가 알을 품었고, 가끔은 먹는 것도 있고 알을 품었다. 치쿠와 윈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둘 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둘은 단짝이었고 커서도 늘 붙어 다녔다. 둘은 펭귄들 무리에서 각별한 사이로 유명했다. 한 번은 치쿠가 물속에서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래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을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둘은 동물원 안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것들에 둘러싸여 함께 지냈다.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치쿠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도 둘은 천하태평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것이 생겼는데 바로 버려진 알이었다. 치쿠와 윈보는 버려진 알을 품게 되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면 어쩌지부터 시작해서 동물원을 싫어하진 않겠지?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배가 아프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서 어떡하지? 수영은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 친구들이 괴롭히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하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펭귄으로, 아니 그럭저럭 괜찮은 펭귄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치쿠가 걱정을 시작하면 윈보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윈보가 걱정을 시작하면 치쿠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둘은 괜찮을 수 있었다. 알을 품는 하루하루가 치쿠와 윈보에게는 값진 날들이었다. 그러나 치쿠와 윈보는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날은 유난히 동물원이 조용했다.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노드는 생각했다. 눈에 띄면 화만 돋을 뿐이니 말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을 마지막 남은 흰파의 코뿔소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다.
처음에 노드는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안가부를 잃은 슬픔과 뿌리 잘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남은 하나가 된 외로움은 언제나 노드의 곁에 있었고 어느샌가 그를 잡아먹어 버렸다. 아카시아 잎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악몽을 꿀 때도 노드는 혼자였다. 노드는 인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콧김을 내뿜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발을 굴러 보았지만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노드는 매 순간 어떻게 복수할지를 상상했고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노드는 안가부가 없는 철조망 안에서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드는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비슷한 검은 형체는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아내도 딸도 안가부도 노든에게 소중했던 코뿔소는 모두 떠나버렸다. 혼자인 것은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노드는 뭉툭한 콧불을 눈앞에 보이는 철조망에 들이받았다. 욱신욱신 아픔이 전해졌다. 그렇게 하면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번 더 철조망을 있는 힘껏 들이받았다. 아내도 딸도 안가부도 그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인간들도 다 지워버리려고 계속해서 철조망에 뿔을 박아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노드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멀리서 콧불소를 무리를 보았던 때로 가족을 만났던 때로 아니 그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안가부가 옆에 있었던 얼마 전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귀가 먹을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노든의 눈앞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노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났다. 노든 가까이에 무언가 떨어졌다. 철조망 조각들이었다. 안가부와 밤마다 물어뜯었던 출입문 쪽에 철조망이 무너져 있었다. 노든은 넋이 나간 채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 철조망 너머로 나가기를 얼마나 고대했었는지 모른다. 안가부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뭐라고 했을까? 노드는 누군가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철조망이 열리다니. 그것도 그토록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안가부가 죽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치솟는 불길과 뿌연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노드는 무너진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눈앞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철조망 밖의 땅이 있었다. 노드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뒤를 보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안가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안가부를 놔두고 가는 것만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드는 한동안 앞뒤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의 발이 무너진 철조망 밖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노드는 혼자 코뿔소 우리 밖으로 나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곳곳이 불길이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가득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만 없는 일이었다. 벽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노드는 불길을 피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들을 피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다. 문득 노든의 발에 뭔가가 채었다. 발밑을 본 노드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사자였다. 부서진 벽에 깔려 죽어 있었다. 노드는 숨을 가다듬고 쓰러진 사자를 피해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사실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발치에서 보았던 사자가 자꾸 떠올랐다. 노드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죽은 표범과 얼룩말을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던 것들이 동물원과 함께 무너져 내려 잿빛으로 변했다.
노드는 빨리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가 노든을 멈춰 세웠다. 움직으즈무. 노드는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서 눈동자만 움직여 소리난 곳을 찾았다. 까만 새 한 마리가 노든을 노려보며 다리 밑에서 걸어 나왔다. 조심흐. 다시 한번 새가 노든에게 주의를 주었다. 새는 찌그러진 작은 양동이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알이 담겨 있었다. 새는 조심스럽게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노든을 째려보며 말했다. 만약 내 알에 흠집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 멍청한 누나를 다 쪼아버렸을 거야. 새의 눈에서는 정말로 살기가 느껴졌다. 노드는 자기만큼 성질이 더러운 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노드는 반가웠다. 노든과 새와 알은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든이 앞장섰다. 뭉툭하게 잘린 뿔로 장애물을 치워가며 길을 만들었다. 그 뒤를 양동이를 입에 문 새가 따랐다. 노드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불구덩이의 끝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노든의 생각은 맞았다.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 불길이 잦아들었고 무너지지 않은 철조망이 많아졌다. 가끔 철조망에 붙어있는 다른 동물들과 눈이 마주쳤다. 원숭이들, 앵무새들, 그리고 노든이 모르는 다른 많은 동물들. 그들은 깊고 투명한 눈으로 노든과 양동이를 물고 가는 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구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고 노든도 그들을 구해줄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철조망 안의 동물들과 노든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오갔다. 그게 뭔지는 노든도 잘 몰랐다.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노든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담벼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물원의 끝이었다. 노드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담벼락 한 곳에 금이가 있었다. 노드는 뒤로 물러섰다가 뭉툭한 콧불을 금이 간 곳 쪽에 조준하고 있는 힘껏 내달렸다. 담벼락은 쉽게 무너졌다. 노든의 눈앞에 평평하게 다져진 검은 길이 펼쳐졌다. 새로운 길이었다. 숨 돌릴 틈 없었다. 저 멀리서도 연기와 불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주변 전체가 위험해 보였다. 노드는 동물원 담벼락 밖으로 걸어나갔다. 새도 말없이 노든의 뒤를 따랐다. 새는 양동이 속의 알이 깨질까봐 온갖 신경을 써가며 걸었다. 그래서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도 둘은 동물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답답해진 노드는 새와 알을 내버려 두고 혼자서 가버릴까 생각했지만 더 걷기엔 그도 많이 지쳐 있었다. 이봐, 새. 저기 보이는 풀밭에서 좀 쉬었다 가는 건 어때? 새는 입에 문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고는 쏘아붙이듯이 대답했다. 나는 새가 아니야. 펭귄이야. 날개랑 알 때문에 새인 줄 알았어. 나는 노든이야. 치쿠라고 불러. 노든과 치쿠는 검은 길 옆 우거진 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치쿠는 자리를 잡자마자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간간히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 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이 캄캄해지니 떠나온 동물원의 불길이 더 밝게 보였다. 노든과 치쿠는 몸을 움츠리고 엎드려 멀리서 번쩍이는 불길과 잿빛 연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치쿠가 정막을 깨고 말했다.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아래 무슨 문제가 생각하면 어떡하지? 노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노드는 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온기가 다 식어서 부화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치쿠가 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도 노드는 할 말이 없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윈보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텐데. 노드는 계속되는 치쿠의 질문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보다시피 나는 코뿔소거든.
여기까지 말하던 노드는 입을 다물었다. 뭉툭하게 잘린 뿔이 떠올랐다. 누가 봐도 자신이 코뿔소로 보일 것 같지가 않았다. 뿔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코뿔소야. 그들이 잘라냈어. 같이 살던 내 친구 안가부가 뿔 사냥꾼에게 당했거든? 이제 나와 같은 코뿔소는 더 이상 없대.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래. 우습지? 생각해보면 나는 횡설수설하던 노드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은 건지 스스로도 몰랐다. 나는 목구멍에 걸린 감정을 계속 삼켜내려는 노든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치쿠가 대신 말을 이어나갔다.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윈보야. 어쩌냐건 내가 알을 품을 차례했어. 윈보는 내 왼편에서 자고 있었고. 근데 윈보가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 윈보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있어야 마음을 놓았거든? 내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말이야. 그래서 윈보가 나랑 자리를 바꿔서 나 대신 알을 품었어. 평소랑 달랐던 건 그것뿐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윈보가 윈보가 피투성이었어. 윈보는 커다란 철봉에 깔려 있었어. 알은 윈보가 몸으로 감싸고 있었던 덕에 무사했어. 나는 윈보의 품속에서 알을 꺼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윈보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윈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게 다였어. 그날 밤 노든과 치쿠는 잠들지 못했다. 노드는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곤 했다.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긴긴 밤이 계속되었다. 검은 길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든과 치쿠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은 길이 끝나고 흙바닥이 나타났다. 또 다른 길이었다. 노든과 치쿠는 살기 위해 걸어야 했다. 둘은 먹을 것을 찾아 걸어야 했고 잠자리를 찾아 걸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어야 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 닿으면 몇 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먹을거리는 금세 동이 났고 노든과 치쿠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걸어야 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곳이 세상에 있기는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정처 없는 행군도 견딜만 했다. 치쿠는 정말 불만이 많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노드는 성질 더러운 펭귄 치쿠가 좋았다. 치쿠는 말끝마다 노든을 정어리 눈곱만한 코뿔소라고 불렀고 정어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드는 코뿔소만한 눈곱을 가진 물고기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노드는 치쿠를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이라고 불렀다. 치쿠는 생전 코끼리는 본 적도 없으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었다. 노드는 치쿠의 화내는 모습이 재밌었다. 치쿠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걷고 있으면 이 모든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치쿠는 윈보와 지냈던 얘기들, 알을 품게 된 얘기들, 다른 펭귄들의 얘기를 동물원에서 건네들은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해줬다. 치쿠는 정말 아는 게 많았다. 치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길동무였다. 안가부의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밤이면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잘 수 있었다. 그런 날엔 노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쪼아대야 겨우 눈을 떴다. 이 정어리 눈꽃 많은 코뿔소야, 일어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잠을 자는 거야?
어서 먹을 걸 찾아 나서야지. 여기 이제 먹을 게 없어. 우리 나를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야, 일어나라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치쿠는 우리라는 말을 썼다. 노드는 알에 대해 딱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 좋았다. 노든과 치쿠와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있는 길을 지나기도 했다. 노든의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걷다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노드는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치쿠도 안가부처럼 동물원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알이든 양동이 속을 마른 풀로 채워넣는 것도 노든의 생각이었다. 동물원 바깥 세상에 관해서만큼은 노든이 치쿠보다 아는 것이 많았다. 노든과 치쿠의 여정에는 너무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노든은 치쿠가 먹을 만한 것들을 구해다 주었다. 치쿠는 처음에는 내키하지 않았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노든이 주는 풀과 열매를 먹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부드러운 풀과 억센 풀을 구분하는 법, 덜 익은 열매와 잘 익은 열매를 구별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 처음엔 호기심 많은 치쿠가 눈에, 눈에 보이는 풀과 열매를 전부 부리로 건드려 보는 바람에 노든이 독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어야만 했다. 지쿠와 함께 다니는 날들은 노든이 가족과 함께 다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노든은 부쩍 아내와 딸이 자주 생각났다. 그 기억은 괴로우면서도 행복했다. 지쿠와 사막을 걷다가 정갈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지쿠가 양동이를 내려놓고 멈춰서서 앞서가는 노든을 불러세웠다. 어이,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 여기 내가 뭘 발견했나 봐봐. 내가 좋아하는 새우가 있어. 시크의 말에 뒤를 돌아본 노드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새우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게 새우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그건 전갈이었다. 멈춰! 잠깐! 멈춰! 치쿠! 그건 독이 있어! 하지만 전갈은 이미 치쿠를 적으로 여기고 꼬리에 독침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치쿠는 허둥지둥 양동이를 챙겨 입에 물고 전갈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치쿠는 펭귄이었고 모래 위에서는 펭귄이 전갈을 이길 수 없었다. 치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치쿠는 뒤뚱뒤뚱 도망가다 말고 갑자기 뿌직하고 주변으로 둥글게 똥을 뿌렸다. 그러자 치쿠를 위협하던 전갈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전갈은 다시 치쿠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치쿠의 똥 가까이로는 다가서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노드는 놀랍다는 듯이 치쿠에게 물었다. 우와, 방금 그게 뭐야? 정갈을 물리치다니 대단한데? 내가 지난번에 정갈을 봤을 때는 딸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둘 다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바빴다고. 노드는 크게 웃으며 그때 조그만 정갈 앞에서 주랭랑 치던 덩치 큰 코뿔소 얘기를 하다가 웃음을 멈추고 주저앉았다. 지쿠는 노든 곁으로 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노든을 쳐다보지 않고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품으면서 물었다. 딸이 있었구나. 음, 걔도 너처럼 정갈을 사냥하려고 달려들었지. 노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인간들이. 그랬구나. 음. 지쿠는 품고 있던 알을 노든의 다리에 맞대며 물었다. 따뜻하지? 음. 아빠가 되는 건 어렵지. 쉬우면서 어렵지. 나도 곧 아빠가 될 텐데.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노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구가 아빠가 되는 일에 자신이 별 도움이 되지
못 될 거라는 거 생각했지만 그 얘기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다시 모래를 털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노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노드는 옛날 기억에 사로잡힐 때마다 앞으로 갔고 또 걸었다. 노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처음에 노든과 치쿠는 그저 앞을 향해 걷기만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곧 목적지가 생겼다. 바다. 치쿠는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드는 바다가 뭔지 몰랐다. 치쿠에 따르면 바다는 파란 물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라고 했다. 바다는 시원하고 정어리가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힘들이지 않고 멀리 멀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치쿠는 바다에 닿으면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노드는 바다라는 곳이 궁금해졌다. 난 바다가 어떤 곳일지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바다는 말이지 저 위에 하늘이랑 비슷한 곳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있어. 먹을 것도 친구들도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지. 어서 지평선이 파랗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 바닷속에서는 너든 너보다 내가 훨씬 빠를 텐데. 바닷속에서는 너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바닷속에도 바람이 있는 거야? 물 웅덩이나 호수 속에는 바람이 없는데 바다라는 곳에서는 물도 달린다는 말이야? 이 질문에 치쿠는 당황한 것 같았다. 한참을 대답 않고 노든을 째려보더니 노든의 시선을 피해 딴청을 피우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나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나도 인부도 동물원에서 태어났거든. 그냥 새로 들어온 펭귄한테 들은 거야. 노드는 평생을 동물원에 살면서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앙가부가 떠올랐다. 가슴 언저리가 욱신거렸다. 걱정 마, 친구. 우리는 바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노든의 말에 치쿠는 금세 자신감을 되찾았다. 찾을 수 있고 말고? 이래봬도 나는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정어리 냄새랑 비슷하거든. 저기 언덕 보이지? 저 언덕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반드시 바다가 나올 거야. 난 알 수 있어. 노드는 실은 복수를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바다를 찾는 치쿠와 알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치쿠가 만일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과 마주친다면 펭귄 똥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은 없었다. 무엇보다 노드는 치쿠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고 함께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기뻤다. 마침내 바다에 닿아서 여행을 떠나는 치쿠의 뒷모습을 봐야만 노든도 홀가분하게 그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뿌리 뭉툭한 코뿔소 한 마리와 양동을 입에 문 펭귄 한 마리는 계속 함께 걸었다. 하지만 함께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았다. 세상에는 노든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치쿠는 동물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펭귄이었고 그런 치쿠에게 동물원 밖의 세상은 혹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 나아갈수록 치쿠는 수척해져 갔다.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피할 데가 마땅치 않았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가며 알을 품어야 했다. 때맞춰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것도 건조해진 몸을 담글 물이 없는 것도 치쿠에게는 힘들었다. 오랜 시간 알이 든 양동이를 입에 물고 다니느라 부리도 점점 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치쿠는 알을 돌보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노돈이 좀 더 쉬어가자고 해도 치쿠는 고집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곧 바다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치쿠를 최악의 상태에서도 계속 걷게 만들었다. 치쿠는 기준맥진하여 휘청거리면서도 지평선이 곧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속한 하늘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로 촉촉한 비 한 방울 뿌려주지 않았다. 그날도 긴긴 밤이 이어졌다. 노든과 치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먼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있던 치쿠가 노든에게 말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코뿔소라고 알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알을 품지도 못해. 그런 소리 할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더 힘을 내. 난 이제 너밖에 없잖아. 노들은 이런 얘기가 싫었다. 그래서 대충 대답해버렸다. 알겠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알을 품어서 꼭 새끼 펭귄이 무사히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해줘. 알겠어. 알겠다고. 그 애를 바다에 데려다 준다고도 약속해.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오랜만에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맴돌았다. 노드는 치쿠와 처음 검은 기류에서 보낸 밤이 떠올랐다. 그러다가 스스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둘은 열심히 걸었다. 노드는 첫날 밤의 대화가 신경 쓰여서 치쿠에게 아무 말이나 붙여보려고 했지만 치쿠는 양동이를 물고 걷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 오로지 양동이가 흔들리지 않게 걷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치쿠는 전날보다 더 느려지고 더 지쳐 보였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다. 노드는 느려진 치쿠의 속도에 맞추며 걸었다. 그날 저녁 둘은 푹신해 보이는 숲풀에 도착했다. 운이 좋았다. 풀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치쿠가 쉬기에도 좋아 보였다. 자리를 잡고 나서 노드는 치쿠에게 어색했던 지난밤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정어리 눈곱만한 콧볼수라고 불리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 어이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 치쿠는 대답이 없었다. 슬쩍 살펴보니 치쿠는 알을 품은 채 오랜만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온 힘을 다해 양동이를 입에 물고 걸어왔으니 말이다. 노드는 마음이 놓였다. 오늘은 밤이 길지 않을 것 같았다. 노든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노든이 먼저 눈을 떴다. 치쿠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노드는 저 펭귄이 어지간히도 피곤했나 보다 싶어서 좀 더 자게 놔두려다가 한 번쯤 먼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치쿠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러자 치쿠의 몸이 스스로 옆으로 쓰러지더니 부리를 흙바닥에 처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노드는 급히 치쿠의 몸에 코를 대어 보았다. 치쿠의 숨이 느껴지지 않았다. 노드는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치쿠가 죽었다. 노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노드는 쓰러져 있는 치쿠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득 발에 닿는 따뜻한 촉감에 현실로 들어왔다. 고개를 내려보니 치쿠가 품던 알이었다. 치쿠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노드는 숨을 쉬는 것을 까먹고 있다가 방금 깨달은 것처럼 크게 심호흡을 했다. 직구는 노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노드는 알의 온기가 식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던 치쿠를 떠올랐다. 노드는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수풀을 찾아 그 위로 알을 굴려갔다. 그리고 앞발을 모아 알을 감쌌다. 이렇게 한다고 알이 무사할까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노드는 그저 알의 온기가 식거나 알이 깨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다. 노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반짝이는 별들과 연한 구름들이 보였다. 노드는 외로웠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다. 오늘도 긴 밤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라 노드는 알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조금씩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부리가 껍질을 깨고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 그리하여 나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새카만 밤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코가 뭉툭한 코뿔소의 눈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노든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웠다. 노든은 엄격했다. 알 바깥의 세상에서는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쉽다고 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직후와 윈보 때문이라고 했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는 항상 남겨지는 쪽이었지. 내가 바보 같지만 않았어도 내가 용감하게 가족을 지킨 내 아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다리를 절지만 않았어도 마음씨 고운 안가부를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유쾌한 치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나를 괴롭게 해. 차라리 살아남은 게 내가 아니었으면 하고 말이야. 노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눈을 감고 균심을 내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그들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해. 나는 노든의 말대로 안간힘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남았다. 처음에는 노든이 구해다주는 풀과 열매를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났지만 먹을 힘이 있는 한 계속 먹었다. 깃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 웅덩이를 발견할 때마다 노든과 목욕을 했고 잠을 잘 때는 혹시나 공격을 받을까봐 노든의 품에 꼭 숨어서 잤다. 노든의 말대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들은 어린 코끼리나 어린 코뿔소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펭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노든이 펭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시쿠에게 들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노드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내가 아프거나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악몽을 꾸지 않는 방법이라며 옛날 얘기를 해주었다. 나는 노든의 가족과 코끼리들, 앙가부, 시쿠와 윈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밤을 견뎠다. 그러다가 내가 잠이 들면 노드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노드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곳보다는 부드러운 풀과 잘 익은 열매가 많은 곳으로 갔으며 독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꽃과 열매를 알려주고 위험한 벌레나 동물을 만났을 때 똥을 뿌리고 도망가는 법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치쿠와 윈보의 목까지 살아남기 위해 살아냈다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냈다. 그들의 목까지 산다는 건 노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노드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내가 바라보는 풍경을 노든도 보았고, 내가 있는 풍경 속에는 언제나 노든이 있었다. 나는 커다란 노든이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좋았다. 노든 옆에서는 마음이 놓였다. 우리의 일과는 먹고 자고 걷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항상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꼈지만 노드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했다. 오늘은 충분히 걷지 못했다고 아쉬워했고 우리가 하루 빨리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둘 중 누구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어쨌든 바다를 찾아서 걷고 또 걸었다. 노드는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다.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노드는 나에게 치쿠를 닮았다고 했다. 치쿠를 닮았다는 말이 어딘가 자랑스럽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더 질문을 많이 했다. 노드는 언제나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말이 없는 노든이었지만
잠들기 전에는 꼭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리 와, 안아줄게. 노든이 나지막하게 부르면 나는 노든의 품에 쏙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노든은 주로 치쿠와 윈보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는 늘 너는 바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바다에 도착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했다. 바다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시원할지, 나를 닮은 다른 펭귄들이랑 무엇을 하고 놀지를 마음껏 머릿속에 그렸다. 어느 날 나는 노드는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싶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바다에 도착해야 한다는 노든의 말에 뒤이어 슬쩍 물어보았다. 바다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펭귄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바다에서는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먼 곳도 금방 갈 수 있대. 노드는 지금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글쎄, 그것도 옛날 얘기지. 이젠 다리가 아파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노든도 바다에 가면 다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노드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바다에 도착하면 나는 넌 같이 갈 수 없어. 너 혼자 가야 돼. 걱정 마세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헤어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단지 바다에 도착하는 상상으로 들떠 있었다. 그래서 한껏 거들먹거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런 나를 노드는 진심으로 대견스러워했다. 치쿠와 윈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럼 노드는 다른 흰바위 코뿔소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아니, 이제 다른 흰바위 코뿔소는 없대.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야. 그럼 노드는 무엇 할 거예요? 이 철없는 질문에 나는 그때 노든의 복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노든은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인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트럭은 들이받아 버리고 총은 부수고 사람들은 던져버릴 거라고 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게 노든의 복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들렸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콧볼수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콧볼수들을 노드만 빼고 다 죽였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노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콧김을 세게 내뿜고 나를 안아주던 다리로 번쩍 일어서서는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까지 복수가 뭐라고?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를 코뿔 수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든이 나와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왔지. 절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말없이 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벼랑간 노든이 웃음을 터뜨렸다. 치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겨우 설명을 덧붙이더니 노드는 참지 못하고 계속 웃었다. 한바탕 웃음이 멈추고 나서야 노드는 나머지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그때도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이 들러붙어서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끼리 눈곱만큼도 없이 한참을 말 한마디 않고 걷다가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였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나랑 같이 바다를 찾아야 된다고 했지. 노드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 펭귄의 감으로 얘기해봐. 그럼 우리 내일은 저쪽으로 가봐요. 우리가 웃고 떠들며 걸었던 길 위로 여러 밤이 지났다. 언젠가부터 내 몸에 난 갈색 솜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윤기 나는 까만 깃털이 빼곡히 자라났다. 노드는 그런 나를 어엿한 펭귄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바다에 가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햇살에 반짝반짝 일렁이는 파란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나는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몸을 부르르 떨며 노든을 불렀다. 노든, 저기 좀 봐요. 저거 바다 아니에요? 우와, 바다다. 우리가 바다에 도착했다. 음, 어디 보자. 음, 노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서 반짝이는 파란 빛을 유심히 노려보았다. 아니야, 저건 바다가 아니야. 시쿠가 말하기를 바다는 지평선이 전부 파랗게 보일 정도로 크다고 했는데, 저길 봐. 지평선 전체가 파란 게 아니잖아? 바다는 저것보다 훨씬 크다고. 저건, 저건 엄청 큰 호수야. 바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되어서 들떴다. 가까이 갈수록 호수는 점점 더 커져서 나에게는 바다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이거 바다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난생 처음 본 커다란 물 웅덩이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너 수영 어떻게 하는지 알아? 노든이 뜬금없이 물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치쿠가 그랬는데 펭귄들은 다 수영을 할 줄 안대. 그래서 바닷속에서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펭귄들이 다 수영을 할 줄 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큰 호수에 오게 되어서 다행이야. 여기서 수영 연습을 해보자. 그런데 수영은, 그리고 호수는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호수는 노든과 목욕을 즐겼던 물 웅덩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발을 살짝 담가 보았다. 발을 담갔던 자리에 떠있던 구름이 사방으로 부서졌다. 호수는 엄청나게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노든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생각해보니 연습은 필요 없겠어요. 나는 펭귄이니까. 수영은 바다에 가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와서 바다를 찾으러 가요. 하지만 노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목욕이나 하고 가야겠다 라고 말하더니 호수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호숫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노든을 노려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나 못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너는 펭귄인데 못할 리가 없어. 정 겁이 나면 내 뿔을 잡고 물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해보자. 노드는 천천히 물을 가르며 내가 서 있는 호숫가로 다가왔다. 나는 노든의 얼굴에 올라타 뿔을 꽉 붙잡았다. 노든의 뿔이 예전보다 자라 있었다. 뿔이 길고 뾰족했었어요. 원래는 더 크고 뾰족했는데 내 친구 앙가보가 죽고 나서 인간들이 내 뿔을 잘라냈어. 예전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자랐지?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앙가부요? 그래, 앙가부. 노드는 그 앙가부의 이름을 말하는 동시에 잠수를 했다. 나한테 예고도 없이. 나는 깜짝 놀라서 노든의 뿔을 더 꽉 붙들었다. 그런데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사실 더 견딜 수 있었는데 노든이 숨을 참지 못하고 물 위로 얼굴을 내미는 바람에 아쉽기까지 했다. 노든은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내게 물었다. 어때? 나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그래,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우리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노든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자 물살이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점점 더 앞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빠른 물살을 느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하지만 또다시 노든이 숨을 참지 못하고 푸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물 밖으로 머리를 들었다.
조금만 더 참아봐요. 나는 노든을 다그쳤다. 미안하지만 이게 내 최선이야. 노드는 무안해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콧불소지 펭귄이 아니라고. 나는 물속에서 느낀 것을 노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노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서운했다. 그치만 나한텐 노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눈을 떨구고 있던 노든이 대답했다. 그때 노든의 대답이 얼마나 기적적이었던 것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윈보와 치쿠가 버려진 알을 품어준 것부터 전쟁 속에서 윈보가 온몸으로 알을 지켜내준 것, 치쿠가 노든을 만나 동물원에서 도망 나온 것, 마지막 순간까지 치쿠가 알을 품어준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노든이 있어 주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마주한 수영이라는 것이 그나마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 펭귄이 수영을 하는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비장하게 노든에게 말했다.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물 위에서 내가 괜찮은지 계속 봐줘야 해요. 그럼 나는 노든의 뿔을 붙잡고 3번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진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혀 날개를 들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처음에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몸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온 것만 같았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다. 물속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진 나는 호수 가운데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나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노든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조금 더 헤엄치고 싶었다. 호수 바닥에 돌멩이들과 수초들이 보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에 푹 빠져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엄쳤다. 하지만 점점 날개에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는 노든의 그림자가 뒤이은 곳으로 헤엄쳐갔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자 노든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대단해. 세상에 치쿠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내가 해낸 거야. 너 혼자 해낸 거라고. 흥분한 노든이 콧김을 뿜어대며 말하는 바람에 콧물이 자꾸 얼굴에 튀어서 간지러웠다. 우리는 호숫가 모래밭에 누웠다. 하늘이 예쁜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거는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저렇게 예쁜 하늘 색깔에 이름이 있을 리가 있겠어? 저건 잘 익은 망고 열매 색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망고 열매요. 기억나고 말고 운이 좋았지. 그렇게 잘 익은 망고 열매를 발견하다니. 듣고 보니 정말 잘 익은 망고 열매색이구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물론이지. 너든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지. 그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쪽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드는 노드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노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나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 믿어. 이름을 가져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이름이 없어도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른 펭귄들도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불운한 알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나에게 밤이 가장 길었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었다. 나는 노든의 다리에 바짝 붙어서 걸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비가 쏟아져 내렸고 빗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비바람 속에서 더 강해졌다. 빗속을 뚫고 앞으로 걸어가던 노든이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뭔가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노든의 눈이 내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쉿! 그놈들 냄새야. 나는 조용히 읊조리는 노든의 눈빛이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노든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코뿔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노드는 무언가에 흘린 것처럼 냄새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그놈들, 언젠가 오늘 복수의 순간을 위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냄새를 잊지 않으려 일부러 악몽을 꾸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노든의 다리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노든.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노드는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노드는 마치 내가 방해물인 양 나를 제쳐두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나를 두고 가는 노드를 향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치쿠랑 약속했다면서 이 멍청이 코뿔소야. 노든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얘기 때문이 아니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간들의 소리와 트럭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노든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장대비에 가려 숨을 곳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노든의 품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뜻 노든에게 갈 수가 없었다. 노든은 마치 커다란 바위 같았다. 트럭이 빗물을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노든은 꼼짝하지 않았다. 노든! 노든! 나는 몽척껏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노든! 노든! 내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인간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노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총알 하나가 날개를 스쳤다.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총알이 날아올수록 상처가 더 아플수록 나는 더 크게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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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저 앞에 있던 노든이 내게로 달려왔고 어느새인가 나를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든은 바람보다 빨리 달렸다. 내 옆을 스치는 것이 빗물인지 총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노든이 곁에 있었다. 나는 마음이 놓여서인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태어나던 날 처음 보았던 그 반짝이는 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젠가 노든과 보았던 망고 열매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든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 왔으니 안심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든은 소리 없이 울었다. 노든이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비치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 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 멀리서 보면 사막은 황량해 보이고 그 위로
걷는 나와 노드는 가망이 없는 두 개의 점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본다면 모래알 사이를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개미들과 듬성듬성 자라난 풀들, 빗물 고인 웅덩이 위에 걸터 앉은 작은 벌레들 소리, 조용히 스치는 바람과 우리의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은 모래 속에 숨은 생명들로 가득했다. 살아남은 기적은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나는 항상 사막의 끝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었다. 하지만 사막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끝이 났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많은 것들이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갔다. 노든과 나는 바다를 향해 계속 걸었다. 그리고 밤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을 쫓다가 또다시 우리는 인간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다가갔다. 하지만 그 빛이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노든과 나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우리는 멀찍이 바위 뒤에 숨어서 인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트럭 앞에 모닥불을 지피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든처럼 큰 인간도 있었고 나처럼 작은 인간도 있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서로를 끊어 안았다가 잠이 들었다. 예전에 노든이었다면 인간들을 다 불로 받아버리고 트럭도 부숴버리고 그곳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긴 밤 덕분에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노든과 나는 인간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다시 우리 둘만의 여정이 계속되었다. 사막을 건너오는 동안 노드는 걸음이 많이 느려졌다. 오래전 다친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앞장서서 걷고 있는 건 나였고 노드는 내 뒤를 천천히 따라왔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밤을 보내온 노드는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빨리 바다를 찾고 싶었다. 바다에 도착하면 노든도 괜찮아질 것만 같았다. 저 멀리 모래 언덕이 보였다. 모래 언덕 뒤로는 높은 절벽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나는 노든에게 바다가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 노든은 그것이 펭귄의 감인지 되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노든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저녁 노든은 악몽을 꾸는지 콧김을 내뿜으면서 신음을 했다. 노든을 깨우려고 했는데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나는 노든이 어린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노든의 가족과 코끼리들, 앙가부, 치쿠와 윈보의 얘기를 해주었다. 긴 밤이었다. 날이 밝아도 노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나처럼 노든과 나 둘뿐이었다. 그랬지. 우리는 언제나 서로밖에 없었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노든이 아프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노든은 항상 뭐든지 어떻게든 해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부르릉하고 땅 울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아는 소리였다. 트럭 소리. 인간들이었다. 그렇게 절박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노든을 이렇게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노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근처 바위 뒤에라도 노든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고 노든을 부리로 쪼고 온 힘을 실어서 노든을 밀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인간들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울면서 노든의 주변에 똥을 부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지나치지 않았다. 트럭이 멈추고 인간들이 내렸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바위 뒤에 숨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노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노든의 주변을 조심조심 걸어왔다. 노든 주변에 뿌려진 냇똥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긴 막대기로 축 처져 있는 노든을 건드렸다. 노든은 콧김을 힘없이 내뿜을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인간들이 금방이라도 노든에게 총을 쏘고 뿔을 베어가고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다. 그때 트럭에서 인간이 한 명 더 내렸다. 그 인간은 작은 인간을 안고 있었다. 노든과 내가 사막에서 보았던 모닥불 앞의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네모난 돌 같은 것을 꺼내 다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든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라도 노드는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다. 그들이 장대비가 내리던 날의 인간들처럼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다. 나는 이들을 쫓아내버릴 방법을 머릿속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다 노든이랑 눈이 마주쳤다. 노든의 눈은 나에게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눈으로 노든에게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노든은 내가 뿌려놓은 똥을 한번 보고 다시 나에게 눈을 맞추었다. 내가 똥을 뿌린 것을 칭찬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저들이 노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났다. 훨씬 큰 트럭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인간을 아는 큰 인간이 손을 흔들어 트럭을 맞이했다. 더 크고 센 동료를 불러서 우리를 죽일 셈이었던 것이다. 나는 완전히 속아버린 기분이었다. 큰 트럭에서 인간들이 내렸다. 그들은 거침없이 노든에게 다가갔다. 노든은 저항하려고 했지만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인간들 여러 명이 담요와 널빤지 같은 것 위에 노든을 올려서 낑낑거리며 큰 트럭으로 옮겼다. 노든이 트럭 안으로 들어가자 큰 인간의 품에 안겨 있던 작은 인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머지 인간들도 박수를 쳤다. 나는 그들이 박수를 치며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몰래 바위 뒤에서 빠져나와 트럭 쪽으로 갔다. 노든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점프를 해서 노든이 탄 트럭 안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덜컹거리면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를 처음 발견한 인간들이 트럭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인간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면서 모래알 만큼 작아지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트럭 위에서 다시 우리 둘뿐이었다. 그날은 고단한 하루였다. 나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노든의 품을 파고들었다. 따뜻했다. 노든의 품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덜컹거림이 멈추는 느낌이 나서야 나는 잠에서 깼다.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어쩌면 노든이 아팠고 인간들에게 잡혀간 것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안도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트럭 위에 있었다. 잠시 후 인간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재빨리 트럭에서 뛰어내려 근처에 보이는 돌 뒤로 숨었다. 노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인간들은 낑낑거리며 노든을 내렸다. 트럭은 다시 큰 소리를 내면서 저 멀리로 사라졌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평선이 온통 초록색인 초원이었다. 인간들은 노든을 초원에 눕혀놓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나는 노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노든의 다리를 살펴보는 인간도 있었고 무모하게 노든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인간도 있었다. 나는 그때 왜 노든이 입을 꽝 하고 닫아 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얀색 옷을 입은 인간 몇몇이 와서 노든에게 바늘을 꽂기도 하고 뿔 크기를 재기도 했다.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즈음 인간들은 노든 옆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한 다발 놓아두고 사라졌다. 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노든에게 다가갔다. 사실은 뛰어갔던 것 같다. 너 저기 돌 뒤에 숨어 있었지? 네. 인간들은 몰랐겠지만 난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숨는구나. 치쿠가 알면 엄청 기뻐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예전에 내 친구 안가부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좋은 인간들도 있대.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인간들이 안가부가 얘기했던 좋은 인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마.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안가부요? 그래, 그 안가부. 아무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인간들은 다 자라간 것 같아요. 난 여기에 남을게. 뭐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내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란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 그냥 코뿔소로 살게요. 노든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니까 내가 같이 흰바위 코뿔소가 되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코뿔소가 키웠으니까 펭귄이 되는 것보다 코뿔소가 되는 게 더 쉬워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네? 나를 혼자 보내지 말아요.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 이야기 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내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그리고 노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끼리들의 이야기부터 아내와 딸의 이야기, 앙가부, 시쿠와 윈보, 그리고 검은 점이 박힌 불운한 날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주었다. 어떤 이야기들은 내가 이미 들어본 이야기였고, 어떤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날이 밝기 직전에 나는 노든의 품을 빠져나왔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인간들이 나타났다. 인간들은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노든을 성가시게 했다. 노든을 살펴보며 종이에 뭔가를 적는 인간이 하나, 시도 때도 없이 노든의 앞에서 불빛을 뿜어대며 찰칵찰칵 소리를 내는 인간이 하나, 작은 바늘로 노든의 몸을 찔러대는 인간이 하나, 노든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거나 다친 다리를 만져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인간이 하나, 총을 들고 주변을 살피는 인간들과 온갖 신기한 잎사귀와 열매를 가져오는 인간들이 한시도 노든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드는 그들에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들이 좋은 인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관찰했다. 인간들이 나타나면 저 멀리 초원의 풀숲에 숨어 인간들이 노든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해가 지면 노든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다. 노든은 내가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새롭게 해주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나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과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이 노든과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의 바다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노든의 눈을 쳐다보며 눈으로 그것을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도 그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초록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노드는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서 내 부리에 코를 맞댔다. 작별 인사였다. 나는 노든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드는 내가 초원을 가로질러 돌뒤에 숨었다가 다시 자갈밭을 가로질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다.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내 발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든이 지켜봐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 언덕을 찾았고 그 모래 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서 서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 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짚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찌름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너무나 거대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았다.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노든의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하고 알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던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윈보의 마음을, 혼자 탈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던 앙가브의 마음을, 코끼리들과 작별을 결심하던 노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의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든은 나를 알아볼 거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